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근데 히잡은 또 어떻게 쓰게 된 거죠? 먼저 그걸 좀 알려면요.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의 좀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라비아 반도에는 세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에요. 그 세 번째는 독특한 지정학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도 무려 23배나 크거든요. 23배나 큰데 사막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기 다 사막이에요? 네, 진짜 넓다. 사막이죠. 여름에는 40도, 50도. 덥지요. 어우.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을 찾았거든요. 예, 그 방법이 뭔지 우리 상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화요? 네. 뭐야? 이게 뭐 19세기에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일단 뭔가 치렁치렁하게 몸을 다 이렇게 가리는 역할을 하는 옷들을 입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 나름대로의 생존 방법이었던 거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가리는 거 아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천을 몸에 둘러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사막이었던 아라비아 반도는 유목민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곳에서는 서로 약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만 죽이지 않고 물건만 뺏어가야 돼요. 사람을 죽이면은 보복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 여자들도 잡아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의 몸을 천으로 가려서 최대한 보호를 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렇게 이 날씨나 안전상의 이유로 온몸에 두르던 천이 히잡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히잡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히잡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이 단어부터 봐야 되는데요. 히잡이라는 말은 아랍어 하자바라는 동사가 있는데 가리다, 나누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히잡이거든요. 이후 분리한다는 의미의 히잡이라는 단어는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천과 옷차림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생존을 위한 거였는데 이런 히잡이 언제부터 좀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된 거예요? 히잡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그 시대를 연 인물이 있거든요. 누군지 그림을 볼까요? 네. 뭐예요? 누구죠? 뭐지? 잠깐만, 새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네. 바로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입니다. 이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알라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세상에 선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라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네. 무함마드가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계시를 묶어놓은 것을 그 경전을 이름을 꾸란이라고 합니다. 네, 뭐 코란, 꾸르안, 꾸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무슬림들에겐 절대적인 믿음의 책인 동시에 이 신이 내려준 생활 지침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히잡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지? 어떤 건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요. 믿는 여인들에게 눈을 낮추고 은밀한 부위를 가리며 명백히 드러나는 것 외에 다른 치장물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이르라. 천으로 가슴을 가려 남편과 그의 부모, 자기 자식, 자기의 형제, 형제의 자식,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하는 하인, 성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이외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곳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좀 말은 어렵지요. 우리말로 했어도요.
그냥 가려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은밀한 뭐 부위들을 당연하지만 가려라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무슬림 여성들은 가슴을 가리는 천이나 수건을 사용해서 이 부위를 가족이나 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말라 이거죠. 예, 이때 히잡은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신앙심의 상징이자 신의 보호를 받는 정숙한 무슬림 여성이라는 이 차별성을 주는 수단이었던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지금 저기 경전이 있잖아요. 네. 이 경전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계속 지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슬람교를 이제 포부로 하는 나라들은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용화의 여성들의 신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촬영한 영화에도 여성의 신체가 나오면 편집됩니다. 이게 편집. 그러니까 방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출연을 해도 안 된다는 아예 거예요? 출연이 안 돼요. 출연이 안 예, 돼요? 아예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럼 경전의 남자들 옷차림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정숙하게 복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그대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을 내려놓으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무슬림 남성들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배꼽부터 무릎까지는 맨살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 하얀색으로 입고 계시지 않나요? 네, 옷을 다 이렇게 네. 입고 있죠. 그 초창기에는 그냥 자연 환경이나 뭐 이민족에게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보호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사회적으로 강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슬람교의 교리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옷차림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늘리니까 점차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이 시작하잖아요. 그게 점차 퍼져 나가는 거죠. 이후 13세기에 탄생한 오스만 투르크가 무슬림 세계를 흑해 연안까지 그리고 동유럽까지 넓힙니다. 그러면서 무슬림들의 복장이 전 세계로 다 퍼지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히잡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는 하지만 사실 히잡은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명칭과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전 세계 무슬림 사이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거는 가장 왼쪽에 있는 머리와 가슴까지만 가린 히잡이죠. 저 정도면 패션인 것 같은데요? 색깔도 다양하고 청바지나 티셔츠 위에 두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키미아의 고향인 이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복장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걸? 차도. 차도르라고 그러죠. 이건 전신을 가리는 거죠? 예, 거의 다 가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와, 너무 많이 가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니캅이라고 그럽니다. 아, 니캅. 눈만 내놓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이 했었던 스타일도 바로 이 니캅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 가장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은 걸로 알려진 이거는 앞을 진짜 보이네 진짜. 이거. 아프가니스탄 부르카. 아프가니스탄. 예, 부르카라고 그럽니다. 부르카. 예, 눈도 못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사로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 답답해서 뭐 저럴 바에 안 나가겠다 너무 진짜. 저건 근데 억압적이다. 저거는 이제 법으로 거의 정해놓은 그런 건 거죠? 아프가니스탄은 그렇습니다. 아직도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강제 착용을 하고 있고요. 너무 무서운 나라야.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남편이나 남동생이나 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가서 경고를 먹어요. 여러분들 제가 은밀한 부위를 가리라고 했던 구절 생각나시죠? 예. 네. 그러니까요. 가슴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은밀한 부위라는 게 상당히 불분명하잖아요. 맞아요. 꾸란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걸 해석하는데 서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경전 해석을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공동체일수록 여성의 신체를 더욱 많이 가리는 형태의 히잡을 선호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무슬림 여성의 대표적 복장이 된 히잡이 20세기 들어서 이 무슬림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거리로 떠오릅니다. 뭐지?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자본을 쓸어 담지 않습니까? 유럽이요. 이럴 때 유럽이 새로운 시장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소 국가를 침범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채우는 일종의 제국주의 시대가 열린 거죠. 당시 이러한 식민지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유럽의 두 나라가 있는데요. 어떤 나라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네, 영프. 예. 그렇죠.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네. 진짜 뭐 지도를 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 칼로 나누면서 이러한 쟁탈전을 한 두 나라의 눈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인 중동 지역이 눈에서 벗어날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왜 하필 중동이었을까요? 석유가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석유가 펑펑 터지기 시작하죠. 20세기 초에 이 일대에서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1908년에 이란의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터지기 시작해서 이 중동 곳곳에서 석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동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이쪽을 지배하려면 반드시 넘어뜨려야 되는 나라가 하나 있죠.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 아. 네. 결국에는 이쪽 지형을 완전히 흔드는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발하고 일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철저하게 패전국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땅을 나눠 가졌고요. 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도 영국이 지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혼란한 시절에 이 영국과 프랑스의 이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살아남은 두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그 폐허에서 일어난 튀르키예. 튀르키예. 그리고 이때 새로운 튀르키예를 발전시키겠다고 굳건하게 나온 위대한 튀르키예 국부가 있습니다. 그 국부가 바로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예요. 정말 우리가 보통 케말 파샤라고 많이 하죠. 이 튀르키예가 근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이 필요한데 그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겉모습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튀르키예 사람들은요, 페스라는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 챙 없는. 저 사진에서는 되게 힙하게 쓰셨네. 아타투르크는 보기에는 이게 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통의 유물인. 이거는 구시대 유물인 거예요. 아, 그래서 아타투르크는 처음 들어본 법일 거예요. 모자법을 만들어요. 모자법. 아예 네, 모자요? 아예 네. 모자법을 만들어서 이 모자를 못 쓰게 하고 서양식 중절모, 페도라라고 하죠. 아. 그거를 쓰게 합니다. 이 튀르키예의 모자법을 유심히 바라보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도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기의 땅은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이란? 그렇죠. 키미아의 고향 이란입니다. 그리고 1925년에 파hlavi 왕조를 세운 레자샤 파hlavi인데요. 이 레자샤는 이란을 역시 근대 국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서 서구화 정책에 돌입했는데요. 서구 군대처럼 상비군으로 바꿔서 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근대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을 하죠. 그리고 1929년에
남성들에게 서양 모자를 씌웁니다. 비슷하게 가네요. 네, 튀르키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정도 서구화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히잡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덥다 저거. 어휴. 너무 보기만 해도 답답해요. 그런데 레자 샤가 튀르키예를 다녀온 후에 개혁 의지를 더 다집니다. 그리고 1936년에 무언가 일을 벌입니다. 히잡을 히잡을 벗겼죠. 벗어라. 카시프 헤잡이라고 그래서 히잡 벗기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공공 장소에서는 절대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야, 그럼 엄청난 개혁이네요. 그럼 그건. 히잡 쓰는 게 불법이 된 거네요? 히잡 쓰는 게 불법이 됩니다. 와. 그래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벤트도 기획했습니다. 벗겼구나. 누굴까요? 누구죠? 왕비입니다. 레자샤의 왕비 타지월 몰루크라고요. 그리고 뒤에 두 분은 공주들? 공주. 왕족들이 솔선수범했네요. 네, 이게 이란 역사상 처음으로 왕비하고 공주들이 이렇게 얼굴을 드러낸 이벤트였거든요. 처음으로. 이날은 테헤란에 있는 대학교의 졸업식이었는데 갑자기 왕비랑 공주들이 이렇게 히잡 없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겠네요. 하더라고요. 네. 미리 와. 얘기를 해주든지. 밑에 학생들은 다 히잡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면서 우리도 벗어도 되는 건가 했겠죠. 그러니까 당시 무슬림이 압도적인 대다수를 차지했던 이란 사회에서 왕비가 갑자기 히잡을 벗고 나타났으니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적이었겠네요. 이런 이벤트를 기획한 이란 국왕의 연설을 우리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의 어머니, 여형제들이여. 이 뜻깊은 날 이제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은 나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눈에 띄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눈에 띄어야 합니다. 와. 이제 여성들은 가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왜 유지가 안 됐지?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는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굉장히 적었고요. 결혼과 이혼 문제에서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자샤는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야만이 이 근대 국가로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히잡을 근대 국가로 가는 것에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히잡이 근대 국가에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치. 교수님 그러면 이제 히잡을 벗어야 된다는 법까지 제정이 됐으니까 여성들이 자유롭게 하고 다녔겠네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반발이 구시대적인 그게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히잡을 쓰는 게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관습이 돼서 너무 익숙한 거죠.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레자샤에 대한 분노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자들은 히잡을 벗은 여성들을 또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벗은 사람 강제로 베끼면서 폭력 사태가 나고 또 반대로 열심인 여성들은 벗은 여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란 여성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근데 진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그렇죠. 심지어는 이 히잡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도 생겼거든요. 그러한 히잡이 뭐길래. 그러니까 여성 사회 진출을 목표로 했던 이 법안이 역설적으로 이 히잡 벗기를 두려워한 수많은 여성들을 바깥으로 못 나오게 막아가 버리기도 한 겁니다.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진짜.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과 개혁, 이슬람과 근대화 이 갈등 속에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결국 이 파hlavi 왕조의 개혁에 제약이 걸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때 평생 그 썼던 히잡을 갑자기 하지 말라 하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히잡을 제발 쓰게 해달라는 약간 시위도 벌어졌어요. 네. 저는 여성으로서 히잡 쓰지 말라고 하면 너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네요. 저 친누나도 25년 만에 히잡을 벗었거든요. 그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를 배우면서 살다 보니 그거를 이제 그냥 바로 포기하는 게 그런 신이 아니에요. 맞아. 그 마음 준비가 25년 동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좀 반대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 와. 상황이죠. 그러니까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히잡을 벗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 강제로 벗기는 게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모함마드 레자 파hlavi는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섰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근대화 개혁을 하면서 이란이 중동 최고의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이란이 친미 쪽이었겠네요. 완벽한 친미죠. 그런데 모함마드 레자 샤 파hlavi는요. 사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히잡이 근대화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벗기긴 벗겨야 되는데 방법을 달리 선택합니다. 그래서 국왕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자율입니다. 자율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난 뭐 특별한 근데 방법이 있는 줄 은근히 알았는데. 자유를 두면 그러다가 다들 벗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그래서 이제 히잡을 벗기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 여성들의 권리를 높여주는 방법을 채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게 1963년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라고 그래서 백색 혁명을 합니다. افراد این مملکت را که نصف آن را شما تشکیل می‌دهید آماده درک این انقلاب بزرگ ملی ما نمی‌شدند اگر خود شما از حقوق اولیه بشری امروز دنیا و تمدن امروزی ما محروم می‌شدید. 그다음에 여성의 투표권을 허용합니다. 참정권. 예. 그리고 여성의 이혼 신청권도 확대했고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딱 명시하고요. 최저 결혼 연령을 13세에서 18세로 올립니다. 아, 최저가 생겼어요. 네, 엄청난 혁명이죠. 이렇게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권리들 여성들이 갖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야, 진짜 이란의 근대화 개혁에 박차를 가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히잡을 벗기 시작합니다. 아, 잘 됐네요. 우와, 민소매. 그래. 그냥 이거 보면 그냥 미국 그래, 이란인지도 모르겠어.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 야. 쇼팬츠도 입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좋습니까? 해놓고 디스코장인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와, 수영복까지. 아, 비키니를 입으셨구나. 와. 아, 미치. 이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네. 아, 너무 스타일리시하셔 그리고. 대신 중동의 패션 리더라고 불리는 아예 자유로운 복장을 한 이란 여성들이 마구 늘어난 거죠.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히잡과 완전히 작별한 것처럼 보였죠. 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이슬람 색채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서구식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 나라가 된 거죠.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아휴. 당시 이란의 사회적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파hlavi 왕조를 향한 불만이 이것 저곳에서 터져나온 거죠. 예. 그것도 계기가 바로 백색혁명이었어요. 이상적으로만 보였던 이 백색혁명의 개혁안에는 이 보수적인 이슬람주의 세력의 불만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렇죠. 기득권층.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 토지개혁. 땅을 소수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국가가 흡수를 해서 땅 없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지주들은 싫어하겠죠. 예, 지주들은 싫어하죠. 근데 지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지주가 누구겠습니까? 왕 아니에요, 왕? 아니요. 종교 쪽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왜냐면요. 모스크나 종교 시설에 관련된 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러한 권리를 국가에 뺏기는 거죠. 성직자들의 불만이 크죠. 이러한 불만 세력들이 결국 국왕이 밀어붙이고 있던 근대화 개혁의 걸림돌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당시 백색혁명 반대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호메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일 것 같아. 네, 당시 호메이니와 종교 지도자들은 토지개혁, 여성의 참정권 이런 것들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국민들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란 왕정은요, 반대파들을 대화로 설득하기보다는 무력으로 강력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메이니는 국에 추방됩니다. 그리고 호메이니의 근거지였던 이슬람 신학교, 그리고 신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왜 그랬을까? 게다가 이란 국왕은 이런 국민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악수를 둡니다. 뭐야? 미국 CIA 지원을 받아서 이란 내에 비밀 경찰, 사바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박을 만들어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 국민들은 백색혁명도 결국 미국의 입김에 못 이겨서 한 개혁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이런 친미 노선이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네요. 네, 그래서 결국 종교인, 지식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정에 대한 불만과 반미 감정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죠. 또 파hlavi 왕조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요. 1970년대 들어서 이란이 석유 수입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잖아요. 하지만 이 이득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가도록 분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죠. 그럴 것 같았어, 나. 70년대 초에 이란 상위 10%가 이란 GDP의 40%를 차지한 것만 봐서도 당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경제는 발전했지만 빈부차는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경제도 안 좋았구나. 이 정도 상황이면 국민들이 충분히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파hlavi 왕조가 좀 전략을 바꿨어야 되는 건데 국민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너무했네. 1978년 테헤란 중심부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반정부 시위를 이어나갔고요. 12월에 이 반정부 시위대 규모는 무려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1979년 다시 히잡이 등장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란 혁명이 성공한 겁니다. People have prepared themselves since a long time for such a period, but we have stopped them because we hoped that government, the regime, and its foreign supporters will be able to understand our position and will give way to the revolution to go towards its aim. 그리고 여성들이 히잡을 쓰면서 정부에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히잡을 쓰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자기들 사리사욕 챙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오히려 히잡을 쓰게 되는 그런 일인 거네요. 그렇죠. 이 히잡이 정치적 반대의 상징이 된 거예요. 아, 오히려 히잡이 저항의 상징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듯 친미 정책을 기반으로 파hlavi 왕조는 발전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 그 전통적 이슬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왕조 자체의 경제적 무능과 부패 때문에 국민들이 일으킨 혁명으로 무너집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 결국 이란 국왕은 1월 16일 이집트로 탈출한 후에 다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왕조인 파hlavi 왕조는 이렇게 사라진 거죠. 이 혁명을 계기로 반미 감정이 폭발한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제부대 씨. 네, 1979년 11월에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대학생들이 종공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 국왕의 망명을 미국이 받아줬으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인 52명을 대학생들이 인질로 잡고 441일 동안 대치하면서 뉴스에도 아니, 나왔습니다. 444일이면 1년이 넘는 기간 아니에요? 그렇죠. 대박이다. 당시에 이란에서는 마르그바르 아메리카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미국의 죽음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이란 혁명 때문에요. 중동에서 최대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 최대 반미 국가로 바뀝니다. 이러면서 반미가 됐구나. 그렇다면 왕정이 사라진 이란이요. 그럼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대체 이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요? 아까 그분 아니에요? 아까 그 여기 플랜카드처럼 이렇게 막 팻말도 들고 다니더만. 종교 지도자. 네, 국민들의 선택은 바로 과거 왕 때문에 추방을 당했던 호메이니 왕이었습니다. 당시 호메이니는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 나라 밖에서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를 했고 그 생각이 그대로 이란으로 활자화돼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왕이 이란을 떠난 지 정확하게 보름 후에 이란에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호메이니를 환영을 했죠. 그리고 호메이니가 앞장서서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체제로 탄생시킵니다. به چی میخوای رای بدی؟ د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آقای خمینی. 이란이 세속 왕정 국가에서 이슬람 공화정 국가로 바뀌는 거죠. چهار مردم قوم آمدند اما به علت کثرت مردم و ازدحامی که در مقابل ماشینشون شد و چند بار کوشش 일단은 저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호메이니가 추구한 국가는요, 이전의 국가와는 전혀 다르고요. 사실은 이슬람 역사상 이런 체제는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 국가명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밖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라고 부르고요.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우리가 하는 국가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국가고요. 그리고 서구적인 근대와 서구적인 세속화는 거부하는, 즉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뭔가 그 정치와 종교가 이제 완벽히 결합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죠? 그런 국가를 세속 국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제브데시 온 튀르키예. 튀르키예. 예. 분리돼 있구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슬람 신앙을 열심히 믿으시오. 그렇지만 그거를 공공의 영역에서 정치화시키지는 마시오. 이게 튀르키예 같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국가고요. 이란은 그 분리가 안 되는 국가인 겁니다. 완전 이해됐어요. 예. 그런데 원리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국가와 세속주의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히잡입니다. 히잡이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그러네. 분기점이 되죠. 그러니까 혁명 이후에 혁명의 지도자 호메이니가 가장 먼저 히잡 착용을 의무화시키려고 하거든요.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즉 나체와 같다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여성한테 굉장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히잡을 안 썼을 때. 사실 이 말을 한 때가요. 혁명이 마무리된 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호메이니의 이 말이 신문에 실린 그날부터 수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 시위하러 간 시간을 거예요? 갔었지. 바로 시위해요? 바로 다음 날 이란 여성들은 강력하게 그 발언에 항의하면서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혁명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히잡을 강제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낸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줘. 그렇지만 의견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아 근데 뭐 호메이니 씨가 뭐 굳이 그렇게 히잡을 왜 다시 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혁명 이후 이란이 가장 크게 내건 이념이 이슬람 원리에 맞는 사회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의 정통성을 다시 찾겠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슬람교의 가치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상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히잡인 거죠. 아. 또 심지어는 히잡 착용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해요. 바로 여성의 머리카락에는 남성을 미치게 만드는 광선이 발산된다는 아주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80년도 가까이 됐는데 그걸 믿는다고요? 하지만 그래서 일부는 이런 소문을 사실로 믿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히잡으로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동한 건 어떻게? 결국 1981년에 이란 정부는 이슬람식 복장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해요. 그리고 과거 파hlavi 왕조가 내건 히잡 착용 금지법을 뒤집어서 히잡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거죠. 아니 이러다가 이란 모든 여성들 다 죽인격 되겠어요. 그래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해야 돼요. 그럼 히잡을 착용하는 연령은 몇 살 정도 될까요? 12살? 그냥 중학생 반 14세, 13세. 놀라지 마세요. 네. 9살. 네. 이슬람교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그 특강 같은 거를 열려서 받아요. 아 근데 그게 지금 4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금지하는 것들도 많아지겠네요. 경전에 의거해서. 그렇죠. 네. 히잡만 쓰면은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히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리하는 거잖아요. 네. 남성과 여성을 분리를 하죠. 따라서 학교에서도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남녀 공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스포츠 경기장에 갈 수가 없고요. 수영장을 써도 남성이 쓰는 시간, 여성이 쓰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와.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히잡 착용을 하게 한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바로 서구 세속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히잡을 안 쓴다라는 것을 서구 세속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란 정부는 여성들의 복장을 히잡으로 되돌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유행가나 이런 것들도 이슬람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퇴출시키고 방송 이런 곳에서 뭐 서양 팝송이라든지 서양의 클래식이라든 것을 다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좀 더 온건한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이게 철저했어요. 에어컨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란 정부는 2010년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에서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 관련 제품 광고를 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와. 최근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걸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소유하려면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가 된 이란은 더 원칙적으로 이슬람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특히 여성 히잡 착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광고를 합니다. 아, 연예인 마케팅을 하는 거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포스터나 벽화 같은 거를 만드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هجاب صدفی برای مروارید.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은 진주고 진주고 히잡이 진주 껍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존재인 여성을 그 존재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게 히잡이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너무 미화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로 히잡 착용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해도요. 한쪽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을 처벌하는 그 강도를 더 높이는데 1983년에는요.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은 태형 74대에 처한다. 에? 왜 이렇게 많이 때려요? 그리고 1996년부터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2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 법에 따라서 징역 24년형까지 선고받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래요?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올렸고요. ما هم به کمپین چهارشنبه سفید پیوستیم و به حجاب اجباری نمیدیم و امید آزادی. 그 결과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횟수를 합해서 15년형을 받고 거기에 더해 히잡 착용 거부를 선동하면 매춘에 준하는 범죄로 간주해서 와 야, 정말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죄목이 추가돼서 무려 9년형이 더해졌습니다. 아니 히잡 안 썼다고요? 네, 와, 무섭다. 게다가 2005년에 당시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우리가 보통 도덕 경찰이라고 신문에서 얘기하는 가시드 에르샤드라는 걸 만듭니다. 아, 격차들이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슬람식 복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조를 이루어서 순찰을 하고 벤에 태워서 끌려고 가는 거예요. 이 도덕경찰이 활동하면서 이란 사회의 여성들이 행동에 제약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아, 히잡 안 썼다. 안 썼네, 안 썼네. 체포에 실패도 할 수 있네. 국민들이 저항하니까요.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끌고 간다. 어머머머, 이거, 어떡해. 아이고.
머리채 잡아서 하는 거. 저렇게 써도 잡혀가네요? 그렇죠. 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덮어야죠. 난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 대학교가 많은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꼭 단속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머리 나왔으면 한번 경고를 해서 히잡 똑바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고쳐 쓰지 않거나 방황을 하면 잡혀가거나 이런 게 되게 흔한 일이에요. 생각만 만약에 해도 갔는데 답답해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태영 74대 맞는 거예요? 안 쓰면은 외국인들이라도 잡혀가서 확인하겠죠, 여권을. 외국인도요? 네, 확인하고 훈방 조치를 하던가 아니면은 심각하다 할 때는 추방할 수 있겠죠. 좀 비란에서 사는 그 여성분들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 여성들은 이제 히잡을 착용해야만 외출이 가능한 사회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히잡을 강제하고 강력한 원리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이란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 이란의 분위기도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 변화의 계기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여행지, 오스트리아 윈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히잡이랑 아예 연관성 없는 나라 같은데. 사실은 201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든 이란 관련 보고서가 전 세계를 펄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요? 뭐야? 이 보고서 내용이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 한 장이 불러온 파장은 엄청났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이란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서 핵 개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has reached a historic understanding with Iran, which, if fully implemented, will prevent it from obtaining a nuclear weapon. 결국에는 이란도 물러서고 서방도 협력해서 2015년에 제재를 푸는 겁니다. The Iran deal is defective at its core. Therefore,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그런데 다시 미국은 핵 협상을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거래하던 나라들도 다 빠져버리니까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핵무기 때문에 이란이 좀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는 상태네요. 그리고 미국이랑 이란 사이가 더 고립이 깊어지겠네요. 완전히. 그렇죠. 이 본격적인 경제 제재 전이었던 2012년에 이란 1인당 GDP가 9,000달러 정도였는데요. 8년 만인 2020년에는 3,000달러, 3분의 1로 토막 나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란 국민의 10명 중 1명이 기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난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 저렇게 제재하고. 그런데 이때 이란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터져 나오는데 뭐지? 바로 SNS도 그 진원지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값비싼 핸드백이라고 그러는데요. 3,800달러랍니다. 이런 사진을 본 이란 젊은이들이라면 화가 나겠죠. 그렇죠. 지금 국제 제재로 이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실직자도 많고. 그렇죠. 진짜 분노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렇지, 물론은 왕가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사진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거는 진품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부참 몇 명이다. 그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란 내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진뿐만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야? 누구죠? 와, 저런 걸 해? 저렇게 자랑한다고요? 와. 게다가 GPL만 뿌리는 게 아니라 호화스러운 곳에 가서 찍은 사진을 또 올리고 뭐 요트, 명품들 다 공개를 하면서 사진을 올리니까 사람들은 화가 나죠. 더군다나 تا کی میخواین انقدر حسادت بکنید تا کی سرتون رو میخواین بکنید تو زندگی مردم به جای اینکه وقتتون رو بزنید بیاین تو پیج من بد و بیرا بنویسید فکرتون رو بزنید تو کار برید یه پولی درارید اگه نمیتونید پول درید نمیتونید زندگی کنید برید بمیرید تمام 소득 상위에 있는 10%가량이 국민 총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양극화가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으로 군림하는 인물들이 금융 자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군 보안 조직 인사권을 쥐고 흔들고 그리고 이 권력을 세습한 정황들이 드러나니까 부도 세습하고요. 이러한 모습을 본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걷잡을 수 없는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의 금수저라는 단어랑 비슷한 뜻인데 아가자대라고. 그래서 불어서 말하면 약간 귀족 출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이란 안에 있는 동네에서도 도덕 경찰이 없다고 소문이 그 동네는 났어요. 없어요. 도덕 경찰이.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약간 이거는 불공평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슬람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제대로 잡겠다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 최근에 발표됐던 순결과 히잡 칙령입니다. 또 히잡이에요? 네. 순결. 2021년에 이란 정부는 사회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히잡 착용을 본격적으로 계도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르게 히잡을 착용하는 방법을 대국민 캠페인에 나서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노출이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히잡이 날렸다는 이유로 광고도 막아버리고 그리고 여성들의 광고 출연 자체도 아예 막아버려요. 아, 난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 저렇게 제재하고 탄압하고. 그래서 이슬람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가를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다시 마음을 먹은 거죠. 하지만 미국의 이 계속된 제재와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22년 9월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거죠. 올해 9월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혁명을 일으킨 정부를 향해 다시 반기를 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히잡 혁명입니다. 히잡 혁명의 불씨가 된 사건은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درخواست مردم بازنگری جدی در عمل پلیس امنیت اجتماعی خداحافظ ای داغ بر دل نشسته 사건의 주인공인 마흐사 아민이라는 여성인데요. 지난 9월 13일에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어머, 왜? 그런데 도덕 경찰에 붙들려간 마흐사 아미니는 갑자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요. 3일 만에 주검이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겨우 22살이었습니다.
아 죽었어요? 이분이 사망하셨어요. 왜 어떻게 죽었어요? 정부 사망 사유는요. 8살 때 뇌수술 받은 병력이 있고 평소에 아드레날린과 갑상선 부조 증상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체포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심장에 이상이 왔고 뇌산소 저하증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가족 측은 벤에 탈 때부터 목격자들의 진술이 경찰이 때렸다. 뭐지? 그리고 응급실로 갔었을 때 CT 촬영을 한 거를 입수를 해서 보니까 구타를 한 흔적이 있다. 아 그럼 빼박인데.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여기에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고 9월 17일에 마흐사 아미니 이 여성의 고향인 사게즈에서 시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위가 시작돼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요. 지금까지 3개월이 넘도록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잡을 잘못 쓰면 내 어머니도, 내 누나도, 내 언니도, 내 여동생도 마흐사 아미니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리로 나선 거죠. 그러던 중에 이런 시위가 격화되는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 역시 한 여성에게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야? 그치,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영상에 나타나는 여성의 이름은 니카 샤카람이라고요. 1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거든요. 그런데 시위 한 달이 됐을 무렵인 지난 10월 21일에 니카가 수도 테헤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인 건지 죽음을 당한 건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방송인 CNN 측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그녀가 죽기 전에 사복을 입은 군경에 쫓겼고 연행되고 구금됐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란 정부는 니카가 방길을 배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현 씨, 이 사건 지금 이란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이란에서는 약간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한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잡 때문에 끌려간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게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들이 되게 많이 커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히잡은 나라의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럼 현재 이란은 지금 뭐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정확히? 정부하고 시위대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히잡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러한 히잡을 강요하는 이 정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뭐 독재자 타도라는 구호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에요. 이란 신문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의 90%가 1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자유를 갖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와 이슬람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 간의 싸움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고요.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사람, 4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 중에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미성년자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란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서는요. 이들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다 이거죠. 나라를 완전히 엎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극형을
내려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극형이라는 건 사형이죠. 이 히잡이. میخوان سوار بشن بر یک موجی و ایجاد بلوا و اغتشاش کنن خیال میکنن که با این نوع حرکت ها میتونن ملت رو متوقف کنن. 그리고 이란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란 정부는 이 시위를요 단순히 시 대 시라고 보질 않아요. 뒤에 다른 나라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란을 반대하는 국가가 이번 기회에 이란 정부를 엎기 위해서 뒤에서 계속적으로 사주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친서방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그런 주장이네요. 그렇죠. 또 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청사를 방화를 한다든지 공공 질서를 저해한다든지 또는 국가 안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 이미 사형을 선고했고요. 게다가 이들에게 신의 적이자 세상의 타락이라는 죄목도 더해진다고 밝혔어요. 그중에 이란의 한 래퍼가 있는데요. 이 시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가족과 변호사조차 참석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 신과 전쟁을 했다는 이유죠. 국가 재창을 거부한 이란 선수들이 정부 측으로부터 가족들이 위험해질 거라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잡이라는 게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이용되는 거네요. 그렇죠. 또 이 아미니 히잡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요. 단순하게 이란 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란 시위대와 국제사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란 정부와 맞서는 그러한 형국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Dieser Preis ist offensichtlich auch eben für die Frauen im Iran, zu denen wir alle schauen. We, the peoples and the citizens of the EU, demand the unconditional and immediate stop of all the violence against the women and men in Iran. Jian, Azadi, women, life, freedom. 더군다나 이 혁명을 일으켜서 전 세속 정권을 무너뜨렸던 현 이슬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위대가 체제 전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양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یا اول فرزند تیراندازی میکنن مردم رو دارن میکشن 그래서 과거 단순한 전통 의상이던 히잡이 이후 종교와 세속 그리고 근대와 전통, 더 나아가서는 현대 와서는 강요와 자유라는 대립선이 돼버렸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 히잡을 벗고 쓸 수 있는 권리가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향후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